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력사원으로 이직했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으로 이직을 하시면 이전 회사에 공채로 입사했던 만큼의 그런 동기들이 일단 없죠. 그래서 굉장히 나 혼자만 외딴 섬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어,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력사원으로 이직을 했으면 첫 번째 마인드가 이전의 명성을 잊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의 회사의 명성에 혹은 이전의 회사에 했던 그런 방식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안 그랬는데 저기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서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면 불평불만을 많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말보다는 이러한 경우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지금 입사한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개선하는 쪽의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의 명성이나 이전 회사에서 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력사원으로 왔다는 것은 직위를 한 단계 올렸거나 아니면 연봉을 조금이라도 올렸거나 뭔가 여러분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으니까 회사를 옮겼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수평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뭔가 옮길만 하다는 고민이 했기 때문에 쌓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 회사는 안 그랬는데 이전에 이런 불평불만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서 개선할지를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들은 지금 입사한 회사가 그 당시 2년 전, 3년 전의 상황에 맞게 나름대로의 회사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윗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했던 거일 겁니다. 물론 과거를 부정해야 지금 현재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과거는 과거에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던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입사한 경력사원들이 정비를 하고 또 도욕해 개선 발전, 계승을 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회사에서 했던 일, 과거에 회사에서 했던 그런 명성, 그런 방법들은 그 회사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에는 맞는 거였지만 지금 내가 온 이 회사에서 그것이 그대로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회사의 상황과 지금 회사의 업의 특성과 지금 회사의 상황, 지금 회사의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다르게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신 분들은 그 직무에 의해 내가 지금 들어온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직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무가 다른 회사 똑같이 있는 직무인데 뭐가 다를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각 회사마다 특징마다 업무하는 방식이라든지 직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데 내가 입사한 우리 부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되는 이 직무의 KPI, 올해 목표가 뭔지,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젝트 과제가 무엇인지, 경영진이 생각하는 나의 직무에 대한 가치를 뭘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생각하셔야 되고, 모르겠으면 상위 직책자, 그 상위 리더에게 논의하셔가지고 당장 급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또 1, 2년 뒤 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도 수립하시고 언제까지 무엇을 할 때 프로젝트 과제에 대한 목표도 수립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는 입사한 회사에서 쓰고 있는 용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빨리 습득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력사원 교육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회사들에서 인력의 여유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다 각자 자기 일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경력사원 분들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옆에 동료한테 물어보고, 옆에 동료가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답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사소한 것도 본인이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본인은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다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본인이 먼저 찾아보시고, 과거의 자료도 찾아보시고,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연락을 해서 내가 언제 입사한 경력사원인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다 물어보고, 그러면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나가야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게 아니잖아요. 경력으로 연봉도 올리고 왔고 직위도 올리고 뭔가 올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된다. 그 업을 빨리 첫 번째는 직무의 이 업무의 이해가, 업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관계 형성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업무 관련된 내부에 있는 자들, 업무 관련된 외부에 있는 자들을 이전 사람,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거나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서 스스로 만나시고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업무 관련된 사람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적응이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회사에 입사한 회사의 팀장 이상 임원들의 얼굴은 아셔야 돼요. 팀장과 임원들의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하시고, 조직도에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먼저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고, 그런 걸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OJT 기관이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스스로 하지 않으면 서비스 에티켓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전화 받는 예의, 뭐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받는 걸 기본적으로 대부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은 나의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나의 이미지를 회사 내에 어떻게 구축해 가는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에티켓, 전화, 인사,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예절, 모든 것들을 책상 정리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입사한 회사의 문화를 익히는 겁니다. 즉 문화라고 하면 어려운 말이니까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일하는지를 익히는 건데요. 일단은 전사적으로 하는 회의체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전사 회의체, 그리고 1년 동안에 일어나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회의는 언제 있는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임원 회의는 언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 우리 회사의 밸류 체인은 어떤 순서로 어떤 직무들이 엮여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공지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서, 이전 자료를 또 잘 찾아보시면서 우리 회사의 전반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어떻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경력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굉장히 관심이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하냐고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가에 3개월 지나면서부터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평가가 딱 점수 매겨서 뭐 S, A, B, C 점수 매겨서 해야만 평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이미 형성된다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이미지를 구축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력사원분들은 일단 스스로 움직이셔야 된다. 스스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메일도 보내고 스스로 찾아뵙고 이런 활동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력사 여러분, 입사한 회사에 조기에 적응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는 인정받는 직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